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이제 없으신가요? 아, 네, 고인철 부총리님. 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할 때 반도체를 기업이 하는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반도체 팩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 이코시스템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밸류 생태계를 조성해 줘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토탈 이코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면은 다른 어떤 나라가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저는 고민이 뭐냐면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뭐가 후단에서 필요한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코시스템 쭉 당기다 보면은 정부가 여기 좀 해줘야 되고 저기 해야 되고 저기 해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번들링으로 쫙 우리가 생태계를 구성해 놓으면은 다른 어떤 나라가 반도체를 라인을 깔던 그리고 AIDC를 만들던 우리 이코시스템이 쭉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당겨와야지만 진짜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계 제일의 어떤 그런 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쭉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늘려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에 이게 이 체인에서 빈 체인을 이렇게 메워 넣어서 진짜 한국의 체인이 가장 튼튼한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의 체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책실장 어디 계세요? 예. 정책실장이 아까 기업 생태계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잠깐만 좀 해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상위에 지금 그 두 개 글로벌 넘버 1, 2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협력업체가 있고 이제 소부장 업체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앞으로 이제 나가려면 이 협력업체들도 사실 이 최상위 기업만큼 탄탄한 기술력도 갖춰야 되고 수익성도 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소부장 그다음에 그 핵심 그 우리 광물이랄지요. 이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생태계도 갖추고 어떤 공동망 위기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생태계 자체를 더 탄탄하게 하고 그 내부에서 복원력을 갖춘 그런 시스템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더 우리나라의 그 병목이나 그런 우위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할 때 지난번 메가 프로젝트 그 자체도 하고 그 옆에 지금 부총리님 말씀한 생태계나 이런 소부장 핵심 광물 그런 확보 그런 방안까지를 더 두텁게 논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면 주요 소재의 이제 국가별 독점 또는 편중이 이제는 전략 무기화돼 가지고 일단 수출 통제라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를 안 하면 언젠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요 핵심 소재, 뭐 대체 불가능한 부품, 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지분 취득이든지 아니면 산업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일상적으로 대비는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예를 들면 산업의 뭐 주요 산업 중에 한 부분 이렇게 되면 비상 상황의 타격이 그렇게 크질 않는데 문제는 이 핵심적인 몇 개 산업 분야가 워낙 비중이 커지니까 이제는 사실은 뭐 군사적 안보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국가 안위에 영향을 더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제적 측면도 측면인데 산업 안보 측면에서도 정부가 상당한 좀 부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그래서 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야 되겠지만 이 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상업성, 효율성 뭐 이런 측면에서 중심으로 판단을 할 텐데 약간 좀 그 이런 스케일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그 핵심 그런 부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이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 메꿔주면은 민관 네. 합동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네, 더 네.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민관 협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의 세 번째 세션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의 온기를 넓게 전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에 대한 세계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청년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청년들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좀 전에 대통령 모두 말씀에서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방향을 바꿔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야말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꼭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수업은 예전 방식과 동일하다 보니까 수업을 하려면 AI와 관련된 교육을 따로 배워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보통 경력직 위주로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첫 발걸음을 내디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세랑 관리비 내고 식비랑 생활 쓰고 나면 정말 저축할 돈도 안 남더라고요. 그냥 직장도 계속 다니고 싶으니까 막상 아이를 낳아도 누가 돌봐줄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영화 한 편만 봐도 15,000원이 넘고 연극 같은 경우에는 한 편에 1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지방에서는 잘 기회가 없으니까 저 같은 취준생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예, 이처럼 청년들은 우리와 같은 세대이지만 처한 삶의 조건이 다르고 정부에 바라는 정책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대학 교육을 받아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괴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 기업의 교육 훈련 시스템, 그리고 대학의 훈련 시스템, 그리고 공공의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AI, 반도체, GX 등의 전문 인력을 20만 명 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아까 수요를 창출해 주는 것처럼 더 나은 현장의 어떤 기술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공공 부분에서 수요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그 수요에 대해서 기업들이 청년들이 해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력을 갖추는 우리 청년들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활동과 경험들은 소중한 이력 인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실력을 갖춘 청년들은 민간의 신산업,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 금융 등에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공공 부분에 10만 개 등 해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첨단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모두의 창업 또는 청년 특화리그 신설 등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구직, 채용, 입직, 성장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높아서 부담하기 어렵고 그나마 임차 구하기도 어려운 우리 청년들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 그리고 민간 주택 수준의 품질 좋은 주거 등 신유형 공공임대 정책을 마련해서 청년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에 매입 임대 등 청년에게 전세 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 기구 도입 등을 통해서 전월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자산에 있어서도 격차가 많은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주택 관련 부채 부담 등으로 자산 형성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형 ISA 출시,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래소득 보장 기반을 탄탄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졸 취업 준비 청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을 통해서 금융 부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 그리고 결혼 페널티, 생활비 부담, 그리고 돌봄 육아 부담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소득 산정에 있어서 한시 특례를 인정하는 등 결혼 페널티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 교육 확대, 그리고 신도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 등 출산 돌봄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등 워라밸 확산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문화가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과 지역 간 격차로 인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 문화 예술 패스를 통한 문화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현지 K컬처 프로젝트 수행 지원 등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위한 문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청년의 감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지역 문화를 창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핵심 정책들을 요약한 화면입니다. 생애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을 함께 만들어 청년이 청년 정책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